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의 땅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연가라는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중년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가 다 배용준처럼 생긴 줄 알고 한국으로 관광을 왔다가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본 중년 여성이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를 보고 근사한 파리를 꿈꾸며 파리에 관광을 갔다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프랑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데서 아멜리에 신드롬이라는 정신병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드라마, 영화, 소설 같은 작품에 빠져서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소설이 지금의 드라마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몇몇 여성들이 드라마 여주인공이 신은 비싼 구두를 열심히 사들이느라 파산하기도 했다면 당시 유럽인들은 소설 때문에 아예 목숨까지 걸고 먼 나라로 이민 가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동양보다 문명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관한 이야기에 혹하고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소설 독자들은 중국에는 도자기로 된 탑이 있다더라. 일본은 지붕이 온통 금으로 뒤덮여 있다더라. 스리랑카에서는 천민들도 금보다 비싼 후추나 커리를 듬뿍 넣은 요리를 먹고 산다더라 등 동방에 대한 과장된 묘사가 된 소설을 읽으며 환상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때문에 소설가들은 독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점점 더 많은 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스페인의 소설가 몬탈보의 소설입니다. 몬탈보의 소설 중에 에스플란디안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동방을 여행하던 에스플란디아는 어느 날 미지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는 남자는 없고 건장한 여전사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기와 말고삐까지 모두 금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신비로운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칼라피아라는 여왕이 다스렸는데 사람들은 여왕의 이름을 따서 이 섬나라를 캘리포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칼라피아는 아랍어로 리더를 뜻하는 칼리프라는 단어를 스페인 여자 이름으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캘리포니아를 다스린 여왕 이름이 칼라피아라는 아랍 이름을 가진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그녀가 데리고 있는 여전사들과 상반신은 독수리, 하반신은 사자인 괴이한 동물들이 기독교 전사들을 잔인하게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나 칼라피아 여왕은 갑자기 나타난 에스플란디안 기사의 신사도와 출중한 외모에 반해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후 기독교로 개종해 그와 결혼하고 캘리포니아 섬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순진해서 책에 쓰여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몬탈보의 소설이 인기를 끌자 수많은 스페인 남자들이 캘리포니아 땅을 찾으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받아 큰 배를 구입해서 대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 소설이 출간되고 20년 후인 1530년에 마침내 스페인 사람들이 미국 서부의 길쭉한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정말 금이 많이 나고 날씨도 너무 좋아 전설의 섬인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후에 스페인 사람들은 이곳을 캘리포니아로 불렀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몇백 년 후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금이 나와 사람들은 진짜로 총 손잡이부터 말 제갈까지 온통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드러시였습니다. 흔히 현실을 무시하고 상상으로 큰일을 꿈꾸는 사람들을 구름 위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라고 비꼬며
그들의 비현실적인 태도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캘리포니아를 보면 구름 위에 집을 짓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지금도 허황된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첫째, 환상을 영화로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헐리우드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둘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컴퓨터와 로봇을 처음 만들어낸 실리콘밸리도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중세시대부터 영웅전이나 소설을 통해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 시험해왔고 수백 년 뒤 그 허황된 꿈이 현실이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으니 상상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 못하는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상상의 나래를 펴길 바랍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김영사의 이야기 인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